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 3가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국가직이 끝났습니다. 해당 국가직의 특이점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24년도 국가직이 바라보는 24년도 지방직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준비했을 때 가장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25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최우선의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죠. 24년도 국가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4년도 국가직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또한 특히 저는 시험장에 직접 입실해서 가장 빠르게 가다반을 올려드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그 주관적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뒤에 이면에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3가지로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국가직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목적성이 명료한 문항입니다. 특히나 독해에서 그 차별점이 명료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연도 지식형,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문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이 부분도 정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년도 출제 기조 전환 문항이 25년도가 아닌 24년도에 그대로 선반영됐다는 게 바로 특이점입니다. 이 3가지 특이점이 24년도 국가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점인데요. 우선 그 첫 번째, 목적성이 명료한 문항이다. 이 부분은 지금 15번 문제에서 봤었을 때 bad money, 나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번, 4번, 5번, 마지막 20번까지 독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소요할 수 있게 만들었고 중상위권 학생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항들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들의 특징은 목적성이 명료하다는 겁니다. 문제의 정답을 뽑아내기 위한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또한 그만큼이나 매력적인 오답이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이면에는 그런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었고요. 앞으로 이것은 24년도 국가직을 지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목적성 있는 문항들이 제시됐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포브스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투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지문 중에 일부의 내용을 가져와서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설정이 보였던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법인데요. 스틸 모어 같이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거 보시나요? 이 스틸 모어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빈출 문법에서 여러분들 140번에 보면 스틸 모어과 스틸 레슨은 2016년 국가직 7급입니다. 2016년 대단히 관연도죠. 그럼 내가 공부 방법의 범위를 늘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팩트 체크만 해 놓으신다면 얘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지방직을 위한 해설에서 지방직을 위한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관연도 기출 문제가 암기용으로 나왔다. 주의해 주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어지는 파트는 와우,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유형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25년도 출제기조 전환과 관련된 문항들이 선반영됐다는 게 바로 특징인데 이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얘는 변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고요. 말씀드렸던 지식형 암기형 문법과 목적성이 명료한 독해 문항이 그 변별력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가직 시험의 3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24년도에 선반영된 문제들은요. 저희 연구실에서 25년도 출제 기조 전환 문항들을 이미 가지고 관련해서 꼼꼼한 해설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해당 해설지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앞서 나가시는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 지방직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남은 기간에 밀도 있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도표와 그래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직의 어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기초어휘와 필수어휘가 전체의 70%에 육박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시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휘를 특정 점수 이상을 받으셨다면 필수 어휘와 기초 어휘를 한 번 더 다듬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선과 기출 어휘를 타박 늘려나가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안정됩니다. 더해서 문법은 구조형과 암기형이 기가 막히게 반반 출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조형이라면 구문 공부를 가장 차분히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계신 교재 어떤 것도 좋습니다. 기본서 또는 빈출 문법에서 관연도라도 출제됐던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습 범위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 암기 밀도를 높인다는 건데요. 관련된 매우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에듀윌 홈페이지에 에듀윌 유튜브 채널에 국가직 애프터케어, 지방직 미리 보기에 한 땀 한 땀 여러분을 객관할 수 있는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뒀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반, 암기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차근차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영어 여러분, 생활영어는 이제 관용표는 0%가 나왔다는 게 국가직의 특징이고요. 지방직에서도 해당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관용표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표현도 하루에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관련된 사항들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그것만 차근차근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더해서 생활영어에서는 의문문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해석이 중요한 만큼 가장 빠르고 쉽게 따는 5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생활영어 문제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가직 어휘, 문법 그리고 생활영어까지 이야기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독해는 어휘와 구문 그리고 논리 파트까지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휘, 구문, 논리 파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객관화가 되십니까? 혹여라도 그게 되지 않는다면 좀 전에 안내드렸던 자 국가직 애프터케어, 지방직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칼같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 자료를 먼저 준비해뒀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구문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독해에 있어서 허리 부분에 있어서 양점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구문학습 그리고 유형별 테크닉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고득점 100점을 커밍아웃한 맥밍아웃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까요? 백밍아웃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별, 소, 스, 별문항, 소거법, 스키핑을 활용하셔서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큰 점수 만드는데 우리는 역시나 주목해서 집중해서 지방직 대비도 해나갈 겁니다. 신유형이 추가가 됐지만 난도는 높지 않았고 기존에 있는 문형에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구문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아가셔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독해에서 탁월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시 영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시 영어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역시 영어는 단어부터 맞습니다. 어휘가 가장 시작이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구문입니다. 자, 구문이라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영어 점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어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될 그 두 가지 영역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휘부터 차근차근 쌓는 거고요. 문법과 독해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요 구문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고로 어휘와 구문에 집중해서 차근차근 시작하신다면 합격에 누구보다도 먼저 출발하시게 되는 거죠. 자, 구문이라는 영역이 여전히 생소하시다고요? 구문은 저희 시그니처 강의인 구문 X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구문 X를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날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 신기하게 문장이 읽히네요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세요. 신기하게 문장이 읽힌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도 문장이 잘 안 읽혔는데 신기해요. 왜 가능한 걸까요? 자, 구문 X는
위치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텍스트가 아니라 위치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 무엇이 왔었을 땐 이렇게 해석, 어떤 부분이 왔었을 땐 이렇게 해석해서 직관적인 방식으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위치 기반 7공식. 그리고 문법과 독해를 동시에 잡기 때문에 속도까지도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구문입니다. 그런데 구문에 대해서 많이들 접해보시지 않으셨거나 나는 생소한다라고 느끼시다면 이제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구문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트레이닝 받는 그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신다면 25년도 여러분의 공시의 반은 이미 완성된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인 편이거든요. 안 그래 보인다고요? 아니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럼에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너무나 많은 수강 후기와 그리고 효과들이 이미 후기와 카페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로 인해서 문장이 읽히는 그리고 내용이 보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자 꼼꼼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를 시작하신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어휘와 구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을 위한 그 첫걸음, 첫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